세월호 참사로 안전 불감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점검이 요식행위에 그쳐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도시 근무를 좋아하지만 농촌 지역 초등학생의 음악 교육을 위해 스스로 농촌학교 근무를 선택한 교사가 있습니다. 경주의 역사도시란 명성에 걸맞게 쪽샘 유적의 신라 고분 발굴 현장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공개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중 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대구 서문시장 주변 명물 골목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전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고 경북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정미혁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하늘이 참 흐렸죠. 스승의 날인 오늘은 오후부터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7.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 종일 구름 뒤에 가려졌던 해가 고개를 내밀면서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동은 26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때이른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고요. 또 이 바람으로 인해 피부로 느끼는 더위는 조금은 줄어들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까지 올라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어제는 약간 나쁨 단계까지 올랐던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대기는 매우 깨끗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주변의 대형 공공이용시설은 안전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양관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도 3,000명 이상이 찾는 대구의 한 대형마트. 세월호 참사 뒤 이곳에 장을 보러 온 고객들 중에 대피로를 먼저 살펴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제 몸밖에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둘러보면서 여기가 비상 이제 대피구구나 뭐 이렇게 한 번씩 꼭 불러보죠, 요즘에는. 그리고 웬만하면 애들은 또 안 데리고 오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공공장소에는 워낙 불안하니까. 다중이용시설이 안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대구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방화문은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와 연기를 비상계단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항상 닫혀 있어야 하지만 이처럼 열려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봤지만 방화문에 설치된 자동 닫힘 장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 하는 피난 안내도는 찾기 어려울 정도. 어느 방향에 비상구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정확히 인지를 한다.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2만 7천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2,200여 개 불량업소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7일 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소방법 때문에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방, 가스, 설비 등 합동 불시 점검을 늘려야 하고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많은 지금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6.4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첫날인 오늘 대구에서는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송영우 통합진보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그리고 경북에서는 김관용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 시장, 도지사와 교육감, 시도의회 의원, 구시, 군의회 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이 등록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내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합니다. 후보자의 공식 선거 운동은 22일부터입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부터 선거사범 총력 단속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선거 열기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이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금품 살포와 흑색 선전, 공무원들의 조직적 선거 개입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선거 경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전 투표일인 오는 30일과 31일 그리고 투표일인 6월 4일엔 가포 비상을 발령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취업자는 121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3% 늘었는데 5개월 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의 취업자는 144만 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서 2.5% 늘었고 지난 2012년 1월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요. 농촌 지역 초등학생의 음악 교육을 위해 스스로 농촌학교 근무를 선택한 교사가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윤태호 기자가 귀농 음악 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청도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플룻, 첼로 등 오케스트라의 구색을 다 갖추고 능숙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백인국 교사는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지도합니다. 도시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1년 전 이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전담 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농촌으로 들어왔습니다. 음악을 통해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친구들의 안에 있는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어떤 어두움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바뀐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화음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성격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접하지 못했던 악기도 접할 수 있었고 성격이 좀 거칠었던 그런 게 없고 약간 부드러워진 그런 것도 있고. 청도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는 2년 전에 창단됐지만 전담 교사가 없어 맥이 끊길 뻔했다가 백인국 교사가 부임하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선생님 스스로 아침에 매일 30분씩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각 영역에서 배운 내용을 매일 이제 합주를 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학생들도 즐거워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지난해 10월 창단 연주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이제 청도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청도군 오케스트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중구청이 초등학교 5곳 120여 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을 운영합니다. 오늘 삼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환경인형극을 통한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폐지를 이용한 팝업북 만들기 등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중구청은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환경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환경의 소중함과 영어 교육의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청렴주의보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과 근무기간 확립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청렴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복지부동이나 무사 안일 형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 감찰도 실시합니다. 무작위로 섞인 방대한 양의 자료를 뜻하는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관광공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전국 주요 축제의 실증적 성과 분석에 나서면서 그간 숫자 부풀리기에 여념 없었던 지자체의 축제 성과 발표가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게 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은어축제 입장객은 90만여 명, 지난해보다 35% 정도 늘어나 우수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축제 폐막과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각종 성과 지표들,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정작 자료를 내는 지자체도 홍보성 부풀리기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인정합니다. 시군간에 또 이게 축제를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인 축제로 포장을 이렇게 하려다가 보면은 당연히 이게 허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이거는 누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 끝나는 시간째, 이거 지금 몇 명쯤 되나 그래. 그냥 잡으래, 거꾸로.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의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시킨 과학적 시도가 최근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16개 대표 축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국내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드문 이번 분석은 이동통신사의 위치 기반 서비스와 카드사의 매출 정보, 축제 관련 키워드의 인터넷상 흐름 등 폭넓은 자료들이 활용됐습니다. 정말 외부인들이 어디서 얼마나 유입이 됐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축제 기간에 어느 시간대에 많이 움직였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 결과 풍기 인삼축제는 유입 인구가 평소 대비 20% 증가한 61만 명, 축제 기간 영주시 일평균 매출은 4.4%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문경 찻사발 축제의 경우 유입 인구는 평소보다 120% 증가한 81만 명으로 높은 유입률을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전국 축제 가운데 30%인 752건이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관광공사는 이 같은 빅데이터 분석을 축제 추진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의 후속 행사인 이스탄불 인 경주가 오는 9월 12일부터 11일 동안 경주 등 4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터키 이스탄불시가 1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터키 예술인 300여 명이 참석해서 한터 문학 심포지움과 영화제, 공예와 음식을 소개하는 바자리가 열리고 이스탄불의 문화와 자연, 관광을 소개하는 홍보관과 사진전도 마련됩니다. 주요 행사는 경주 일원에서 열리고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는 터키 민속 공연 등 순회 공연이 펼쳐집니다. 대구 한의대학교가 자매 결연을 맺은 해외 대학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달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국과 영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7개 나라 14개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 29명이 참가해 한국어 강좌와 예절교육, 문화유적지 답사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외국 학생들이 한국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재학생들이 외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멘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역사도시란 명성에 걸맞는 이색적인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쪽샘 유적의 신라고분 발굴 현장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공개 관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대형 고분을 둘러싼 대규모 철골 천막 구조물의 2층 난간.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발굴 작업이 한창인 고분을 내려다보며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 관광객들은 대부분 경주를 여러 번 찾아왔지만 고분 발굴 현장을 이처럼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어서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궁금해서 이제 가다가 일부러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또 설명을 듣고 보니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고분의 발굴 과정 전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현장 설명과 함께 관련 영상물을 보여주고 발굴관 벽면에 다양한 자료도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국민들에게 이 발굴의 과정을 좀 더 상세히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이런 쪽샘 발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라 지배계층의 무덤 지역으로 추정되는 경주 쪽샘 유적의 고분 발굴 공개 관람은 새로운 관광객 유치 대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현장 학습용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개 관람 중인 이 고분에 대한 발굴 작업은 오는 2017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예로부터 대구 서문시장 주변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명물 골목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서문시장 주변 명물 골목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주변으로는 여러 분야별로 특화된 골목길이 많습니다. 큰 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한자리에 동지를 많이 틀었습니다. 서문시장 주변에 형성된 명물거리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먼저 중구 대신동에서 알록달록 보기 좋게 진열된 타월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타월이 귀하던 1960년대 대신동을 중심으로 타월 가게가 하나둘 생겨나 지금은 동산동까지 70여 곳이 즐비합니다. 요즘 돌잔치나 개업식에서 타월을 선물로 주고받는 문화는 과거 동네마다 회갑잔치 때 타월을 돌리기 시작한 게 시초라고 합니다. 옛날엔 기했지요. 옛날에는 이 수궁 자체도 없었고 그때는 우리 속옷을 이제 빨아가지고 새수관 닦고 그랬었습니다. 그 한 70년대, 60년대 그때는 모든 물자가 귀하던 시대였어요. 한때 값싼 중국제의 수입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타월을 짤 때 상우나 이름을 같이 짜내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우수한 제품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대신동에는 재봉틀 판매 수리점들이 모인 미신골목도 있습니다. 40여 개 점포들 가운데 지난 1972년부터 둥지를 튼 박종갑 씨가 골목 1호 사장님입니다. 남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게 하겠다고 이제 이 골목이 그래도 서문시장하고 가깝고 또 가게세도 쌓이겠네요. 그래 이게 수많은 섬유 봉제 공장들이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시절에는 이 골목 사람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봉제 산업이 사형길로 접어든 데다 수리 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이 잘 안 나타나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개성초등학교 옆 이 좁은 골목은 대구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양말 골목입니다. 1970년대 골목이 조성된 뒤 전성기 80년대엔 100여 곳의 양말 도소매 업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30여 곳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도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전국 소매상들에게 양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원도, 제주도, 울릉도 전국으로 다 가요 하여튼. 그럼 이제 외국에서도 와서 이제 떼가지고 가고. 서민들의 삶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있는 서문시장 주변 명물골목. 대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명맥을 오래 유지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차례 이상 양도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습니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7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양도로 생긴 이득이나 손해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를 한 사람은 사후 검증을 통해 세금을 물리거나 탈루 혐의가 크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대구 상공회의소 대구 지식재산센터에서 다음 달 5일까지 대구 IP 창조존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IP 창조존은 지역민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더 나아가 창업이나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PC 교육장과 3D 공작실, 창업 보육실 등을 설치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천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쇠고기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게 된 한우 농가 1,400여 가구에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이에 따라 한우의 경우 6,500여 두에 대해 8,900만 원을, 송아지의 경우 4,100여 두에 대해 2억 3,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된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한우가 지난 2012년 피해 품목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연구팀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인 쇠똥구리에서 노화 억제 물질을 발견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 화장품 양리학과 안봉전 교수와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김동희 박사 연구팀은 쇠똥구리에서 노나펩타이트를 분리해 노화 연구를 한 결과 노화 촉진에 관련된 단백질 발현을 억제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분자생물학 권위지 온라인판에 다음 달에 게재될 예정인 가운데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필러제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날인 오늘은 오후부터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7.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 종일 구름 뒤에 숨었던 해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동은 26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올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때이른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는데요. 이 바람으로 인해 피부가 느끼는 더위는 조금은 덜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오후가 되면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천은 13도, 구미는 1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부 지역 의성과 청송은 현재 12도로 쌀쌀합니다. 봉화의 낮 기온은 23도, 의성은 2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5도, 그 밖의 지역은 27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고 당분간 더운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